8페이지에 그 건축원의 높이 제한하는 거 있죠? 높이. 좀 지엽적이라서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가 있는데, 건축법에 있는 거,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도 뭐 녹관농자에서는 4층 이하라든가 이런 규제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라고 한다면은, 해가 이렇게 가죠. 남쪽 방향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내가 건축물 건축할 때 북쪽 방향의 대지에 바짝 붙여 건축하게 되면 북쪽 방향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해를 직접 쬐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는 게 있어요. 일조권. 다만 그것이 적용되는 지역은 이건 주거권,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안 되고요. 준주거지역도 상업적인 성격이 가미됐기 때문에 안 돼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돼요. 그거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왜 그런가 취지 알면 암기하는데 조금 도움 될 거예요. 그 인간의 권리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도 있어요. 공동주택. 하나의 대지 안에 공동주택을 한 동, 두 동 건축했어요. 그럼 이 동과 이 동은 서로 너무 높게 짓게 되면 채광 확보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그 동에. 그래서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적용될 수 있고, 한 동만 건축하더라도 이웃 대지와의 관계에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몇 미터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일조권에서는 숫자가 어렵진 않은데 별로 강조 안 합니다. 잘 안 나오니까. 채광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채광권에서는 그 높이 제한이 적용 안 되는 용도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일조권은 적용되는 용도 지역 두 개, 인간의 권리다 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채광권, 이거 공동택에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지역. 땅값 비싼데 싼데.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는 것은 높게 못 짓겠다는 거예요. 비싼데. 높게 못 짓게 하면 비싼 데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원래 상업지역은 주택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업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상업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고 했는데 시가지에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게 돼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럼 도심 공동화 뭐가 문제냐? 거기에 기반시설도 다 갖춰놨는데 밤 되니까 이용을 안 해요. 낭비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도심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에서도 그럼 아파트를 건축하게 해줄까 해서 하게 했는데, 채광권을 위해 가지고 옆집을 피해서 아파트를 지으라면 못 지어요. 용적률 좀만 쓰다 보면 옆에다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적용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리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은 채광권을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로가 있으면요, 도로, 일단의 도로로 사방을 막아 있으면 그 막혀 있는 하나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다. 가로구역. 그 가로구역별로 이제 건축 허가권자가 높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10m 이내, 여기는 50m 이내, 여기는 100m 이내까지만 건축해라, 이렇게 제한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또 하나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또 하나 채광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하는 게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로구역부터 한번 볼까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직접 지정 공고할 수 있다. 하나의 가로구역에서도 서로 다른 높이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이 사람들.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왜냐면요, 남양주시의 가로구역별에 평내 호평역 주변의 가로구역에 건축 높이를 200m를 했어요. 꽤 높죠. 그랬더니 구리 시민들이 해가 가려가지고 답답해 죽겠대요. 그런 일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군수가 가로구역별 높이를 제한하면 도지사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동구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성동구청장이 200m 딱 하면은 성동구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하겠을 때 광진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도 안에 있는 시군 간의 물리적인 공간의 연계성보다 특별시 광역시는 구 간의 물리적인 공간의 연계성이 훨씬 더 밀접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로구역별 높이는 구청장이 원래 하면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도지사가 들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를 안 하면 뭐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깜빡 틀리는 거예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지만 시도지사가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거야. 누구 말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제 이런 것들 찾는 거. 여기보다 여기가 또 좀 더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허가를 가는데 큰 건축물이 있어요. 대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은 이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승인 받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 내가 이거 허가해도 되는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평내 호평역에 백화점 10만 제곱미터 건축 허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양주시장이 허가를 하는데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이 성동구에 건축이 된다. 그럼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진구 다른 인접한 곳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도로 같은 데 문제. 그래서 이렇게 큰 건축물은요, 구청장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은 일반 건축물을 허가하는데, 이거를 도지사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요. 그 허가권을 뺏어가 버린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얘하고 취지가 같잖아요. 취지 같죠? 그냥 오지 말고, 왜 그런가, 이렇게, 구와 구간의 그런 물리적인 상관관계가 깊다는 거 알면은, 여기서 도지사는 하는 게 아니고, 이거 10만 제곱부터 건초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에 허가 받는다니까요. 지금 설명을 뭘 들은 거 지금까지. 얘가 허가를 하는데 얘는 간섭만 좀 하는 거고,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얘가 못하고 아예 뺏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얘하고 그 물리적인 그런 공간의 관련성이 차이 때문에 자꾸 이제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듣고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여기서 시도지사 그럼 틀렸다는 것도 이제 왜 그런가를 아셔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내용이. 취지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얘가 좀 더 중요하고 얘도 꽤 중요해요. 나왔다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보고 가로구별 건축물 높이 제한 한 봤습니다.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거는 어디에서만 적용된다고 했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정북 방향으로의 1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사례로 나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일반 주거지역 안 그러고 3종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어디 나오는가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런 게 뭐 건축법, 국토계획법, 정비법, 도시활법 뭐 다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그걸 바꿔가지고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마다 뭐 1년 걸리니까. 그렇더니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서 이제, 푸느냐 못하는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바꾸질 않아요. 그렇게 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바꿀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어디서만 한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럼 여러분들이 자, 전용 주거지역을 1종, 2종 이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넘어갈 텐지. 원칙 정북 방향으로 그랬죠?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높이 제한 해놓고 거리를 띄워라. 그러니까 말이 좀 모순적이에요, 사실은.
왜 거리 높이 하느냐면 거리와 높이가 서로 연동돼서 규제가 되거든요. 북쪽 방향으로 그 숫자는 이제 여러분 다 외우라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북쪽 방향, 남쪽 방향인데 옆에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지 경계선으로 한다면은 여기를 1.5m 이상 띄우고 건축을 해야 돼요. 1.5 이상 띄우고 건축해야 되는데, 만약 건축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한다. 그럼 그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워야 돼요. 9m 초과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못 올라가고 여기까지가 4.5m 해서 이렇게 또 못 올라가요. 높이의 절반 이상 띄워야 되니까 어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높아질수록 여기하고 거리가 또 멀어져요, 점점. 9m까지는 1.5m만 띄우면 되는데, 9m 넘어갈 때는 건축물의 높이가, 여기가 옥상이에요, 옥상. 지붕. 그러면 높아질수록 여기하고 자꾸 띄워야 돼요. 그래야 해를, 여기 다음에 해를 안 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근데 이제 읽을 때는 일정 거리만큼 띄워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거리와 높이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또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남 방향은 뭐 안 봐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높이 제한이네요. 정북, 뭐야? 이건 쓸데없는 말을 써놓으니까 더 이상하게 해놨네. 자, 무슨 주택이죠? 여기는 동그라미 원.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 두 번째 줄만 볼게요. 채광 방향에 따라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된다. 물론 이게 전용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다는 정북 방향으로의 높이 제한으로 적용되는 건 당연하고, 뭐 같이 막 섞어서는 안 돼요, 시험에서. 그럼 뭐 그것은 너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채광 확보를 위해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이건 이제 띄운다는 것을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적용 안 되는 지역. 어디? 비싼데, 중심상업, 일반상업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말만 돼요. 그래서 일조권하고 채광권은 어디가 적용되고 어디가 적용 안 되는가,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거의 다 찾아져요. 거의 다. 배제는 안 봐도 되겠고. 자, 대지.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 토지를 대지 그랬죠?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까먹었어도 괜찮아요. 분할 제한 면적. 몇 살은 살고 죽어야지? 60은 살고 죽어야지. 그래서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이게 대지라고 한다면 건축물이 있을 때 주거지역은 이 대지를 얼마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60제곱미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 시험 원래 법문은 6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는 이제 조례로서 70 미만으로 분할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 말은 55로 분할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는 건 안 돼요. 이거는 하한선을 높이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볼 때 적어도 얼마는 되어야 주택,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용하기 좀 기본적인 활동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60제곱미터. 이거보다 작게 자르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주거지역에서. 근데 이제 이거보다 기준을 더 높이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자칫 조례로서. 네, 그 조례 구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건축법에서도 얼마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는 용도지구에서만 보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만. 다른 데서 만약에 조례로 정한다, 이 말 나오면 그냥 다 맞다. 우리 헌법 체계가 그래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지방 자치예요. 이게 헌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용도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것, 조례가 정하지 않는 것,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서만 공부하는 거고, 다른 데서 만약에 조례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그냥 맞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책에 있는데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요. 공개공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물 아직 큰 건축물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유인행위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안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돼요.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 면적과 비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2배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조례로서 1.3배 완화는 안 돼요.
용적률을 얼마까지? 1.2배까지.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법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 무시하고 1.2배만 외우는 거예요. 강의할 때도 1.2배만 강의해요, 제가. 그때마다 조례가 정하는 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자세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다는 말 나오면 그냥 맞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용도지구에서는 공부했었잖아요. 까먹었겠지만 여러분들이 행위제한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서 다만 집단 취락지구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 제한법에 따른다. 이제 거기만 공부를 하고 다른 데서 조례로 정한다는 말 나오면 맞다. 이제 무시하면 돼요, 그냥. 맞다 틀렸다 할 필요 없어요. 조례 무시하면 돼요. 용도지구 용도구역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조례란 말이 들어가면 그냥 무시하고. 자, 주거지역은 얼마? 60 미만으로 분할 못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좀 규모가 커야 되겠죠. 150 그리고 주상공 외의 지역은 200 기타 지역은 60 미만. 그러니까 그 밖의 지역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제일 넓은 게 어디예요? 녹지지역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여기는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200면. 분할 제한 기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규정에 의한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줄긋지 말고 건폐율을 위반하는 분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현재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50% 딱 맞게 건축했어요. 그래놓고 마당을 잘라서 팔아먹었어요. 근데 건폐율이 50이 아니고 90이 돼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용적을 위반한 것도 안 되겠죠. 높이 제한하는 것도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5m를 띄워서 건축했어요. 그래놓고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팔아먹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높이 제한 위반하는 것도 안 되고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일반적으로 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 했어요? 2m 접하면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2m, 3m 접혔다고 칠까요? 아까 여기가 3m였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거 팔고 1m밖에 안 접하게 됐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상적인 수준이에요, 다들.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또 이웃한 그런 대지와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일조권, 채광권 아니어도 그런 제한이 있는데 그런 거 띄워서 건축해놓고 잘라가지고 바짝 이웃 대지와 붙게 된다. 안 되겠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네. 가끔 지문 중에 건폐율을 위반하는, 자,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건폐율이 위반되는 대지의 분할도 가능하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당연히.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지금 들을 때 이해할 것 같지만 또 지문에 나오면 어떻게 활용도 안 되고요.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또 법이 잘못된 게 이거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건축법에 위반되는 분할도 하면 안 돼요. 이거 공개공지가 없는데 공개공지 아까 이거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공개공지 그죠? 설치해야 되는데 공개공지에 위반되는 대지 분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해석상 분명히. 법에는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건축물 건축할 때 뭐 공개공지 설치해라 했어요. 그럼 공개공지를 빼고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공개공지인데 이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외울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가끔 지문에 뭐 용적 건폐율이 위반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 나오니까 그 말만 아시라, 그 말만. 공부를 할 때도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딱 정리해서 그거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도로 있습니다. 이제 도로. 도로는 아까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제 실제 법문에는 2m 이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2m 이상이 접해야 돼요.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돼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그 조사 하나가 글자 하나 그 딱 의 하나 더 들어가요. 획 옆으로 하는 건 획이 아니고 뭔가 위아래로 하는 게 획이고 어쨌든 이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돼요.
근데 건축물이 크다. 그럴 때는 도로가 좀 더 커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거 숫자 나중에 외워야 되고. 예외. 도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지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 수단이죠? 수단은 다른 게 있으면 대체할 수 있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당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허가권자가 그러면 허가해 줄 수 있어. 도로가 없어서. 2번, 3번 다 마찬가지야. 2번.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기타 법령에서 건축이 금지가 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그리 출입할 수 있잖아요. 도로가 없어도 가능하다. 허가받을 수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이 농막은 오히려 도로 없는 곳에 더 많아요. 근데 이게 한 정확한 시간은 한 2년 전쯤에는 불법이었어요. 농막 설치가. 도로 없는 곳에 막 설치했어요, 사람들이. 과수원 옆에 산중에다가 설치해놓고 낮잠도 자고 밥도 해먹고 농기구도 보관하고 건축물인데 막 했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 도로 내라 하면 못 내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도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현실을 반영하는 게 법이거든요. 또 필요한 걸 규제하는 게 법이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규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막은 도로가 없어도 이걸 허용해야 되겠다 해서 농막을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서 바꿨어요. 최근에. 지금은 이제 농막이 합법적으로 이제 건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농막은 나중에 이제 보고, 자, 1번, 2번,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해도 좋다. 언제? 합격에 지장이 없다면. 그랬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답 찾아요. 1번, 2번. 다른 거 볼 것 없어. 지장이 없다. 도로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말했잖아요. 내가. 출입하는 게 성격이라고 했죠? 그거 있으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거. 다른 거면 그러면 이제 1번이 안 봐. 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장이 없다는 말에서 여러 개 찾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답을 찾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 읽어도 되잖아요. 이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볼 때 더 편한 거죠. 이제. 그거 보는 시간에 2m 한 번 더 보는 거고 4m, 6m 이런 거 한 번 더 보는 거지. 그럼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양을 줄여보면 그것도 더 빨리 볼 수 있고 그게 해결되면 내가 모르는 거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도로는 얼마 이상의 도로여야 된다? 4m 이상. 무엇과 무엇이 가능해야 돼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 국토계획법상의 도로,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법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다. 법률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합법적인 도로는 다 도로죠. 그리고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 허가를 하면서 지정 공고한 도로도 도로에 해당된다. 4m 이상이야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지형적으로 서울에 이제 예전에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는데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계단. 굉장히 가파른 계단을 두고 옆에 건축물 건축되는 게 많아요. 주택 같은 거. 산동네, 달동네, 일명. 그런 곳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서울이니까 사람이 많고 주거단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여기는 이제 허가권자가 여기도 도로다 지정 공고하면 도로가 돼요. 차가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도 너무 가파라서. 근데 지금 기술을 발달해서 이제 거의 차 다니게 해놨어요. 네. 현재도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차가 다니기 곤란하다. 건축을 건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3m 이상만 되면 여기도 도로다 지정 공고하면서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꼭 4m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 보시고 이제 끝이 막혀 있어요. 역시 4m가 안 돼도 괜찮겠죠?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뭐
꼼꼼히 같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한번 체크해보고 숫자는 외우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몇 미터예요? 도로가? 4m. 그보다 큰 걸 요구할 때도 있고 저보다 좁은 작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지. 막 숫자 억지로 외우면 재미도 없고 외우지도 않아요. 시험에서 써먹을 수도 없고요. 그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차가 안 다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그 뭐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보행은 가능해야 돼요. 건축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수단인데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죠? 또 그래서 차량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 생각 고속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 그 옆에 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옆에 대지가 있을 때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 집 마당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출입의 수단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행만 가능한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면 되니까. 근데 차량만 가능하다. 그럼 차를 세워놓고 내가 집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통행만 가능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다.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숫자는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거고 별 수 없이 이제. 자, 131페이지 공개 공지. 공지는 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빈 땅, 빈터를 놔두란 말인데 공개니까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개 공지, 공개 공간.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이제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지역 하는 말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는데 5번은 이제 뭐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런 거 하시고 1, 2, 3, 4 외우는 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어디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뭐 중일, 근통 뭐니까 근통일중 다 설치해야 돼요.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무슨 지역? 준공업지역. 공개공지는 왜 설치하느냐면 여러분이 지금 단독택을 건축해 살고 있어요. 거기다 공개공지 설치할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 집 마당인데.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설치할 의무를 지어야죠. 그게 맞겠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상업지역.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외웠어요. 그럼 준주거, 준공업은 상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준주거, 준공업 할 때 자꾸 들은 사람들은 아는 거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갔죠. 이제 하나만 더. 그래서 일반, 뭐야?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만 외우면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론 이제 여기서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일 시켰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디 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 여기보다 복잡한데. 그러니까 일 준 사람이 상 준다면 나중에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일 하는 게 이게 일반 상업을 말하는지 일반 주거인지 일반 공업인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상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일반 주거와 일반 공업 중에 어디 설치해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 거기가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일반 상업보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종교시설 설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개공지 설치하는 거예요. 앞뒤가 스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잘 들으면 또 이제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그러면서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는 의무 용도 건축물도 하나 공부한 거예요. 또 뭐 종교시설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종교시설보다 더 사람 많이 모이게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극장, 영화관 뭐라고요? 문화 집회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개공지 설치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업무시설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빠지는 것 두 가지만 제가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빠지는 거 두 가지. 다 기억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이 용도까지 또 연면적도 공부해야 되고, 용도도 해야 되고, 허용되는 용도 지역도 해야 되고,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이건 이제 할 거,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개공지는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일반 주거지역 하면 그것만 딱 보고 넘어가 되겠죠. 뭐 이해했으니까. 시험장에서 그거보다 복잡한 지역은 설치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설치 대상 건축물은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래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조금 전에 말했죠?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 판매시설 하는 게 있는데, 운수시설과 업무시설도 이제 들어가고요. 얘가,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비교를 완벽하게 하면 조금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이거 어렵습니다 하는 거는요, 굉장히 나중에 하면 기억 안 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시험을 만약에 자주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본다 하면 그걸 외울 수 있게 제가 말을 만들어요. 어떻게든 외울 수 있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고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정도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일반 주거지역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건 5,000 이상. 여기는 숙박설을 해놨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또 관광 숙박설 이런 식으로 막 다르거든요, 내용들이. 똑같아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뭐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지휘한다 이런 건데, 이제 뭐 그래서 그냥 걔만 나중에 할 건지, 걔만. 공개공지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조경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이제 환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우리가 쉬는 곳이고, 조경 공간은 쉬는 곳은 아니지만, 조경을 많이 하면 그래도 뭐 정신적인 휴식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만큼을 이제 공개공지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오고. 건축법은요, 퍼센트라고 안 해놨어요. 100분의 10 하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옳아요, 사실은. 주택법은 퍼센트로 다 바꿔놨어요. 자, 대지 면적의 10%가 100분의 10이지만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와도 여러분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제 유약집은 다 그렇게 바꿔놨을 겁니다. 제가 법에 있는 대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몇 배까지? 1.2배까지 완화할 수가 있어요. 높이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죠. 그 숫자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본원칙. 다만 건축법에서 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완화해 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런 말들 지문에 나오면 맞다, 틀렸다 찾으면 되고. 근데 그 말만 외우면 나중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살짝 바꾸라면, 강화는 가능하지만 완화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만 읽으면 헷갈려요, 나중에. 양이 많아서. 근데 이런 사례하고 연결해보면 이제 금방 그 말, 강화, 완화 가능하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자, 대지의 안전. 뭐, 그냥 읽어봐 보겠습니다.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지장이 없으면 다 된다고 했죠? 허용되고. 그리고 방습에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인데, 뭐 나중에 기본서 볼 때 한번 무슨 말인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지 안의 조경.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대지 면적이 너무 좁으면 조경하라고 강요 못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무 몇 개 심으면은 뭐 마당을 벗어나서 막 도로 덮치고 할 건데, 그래서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조경을 해야 돼요. 조경을 해야 되는데, 또 조경을 하나만 한 지역이 있어요. 너무 조경은 황량해서 황폐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삭막하니까 녹지적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녹지적. 그리고 녹지적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것 자연스럽게 줄줄이 나오네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 해도 돼요. 그랬죠? 줄 그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설명 듣고 안 해야 돼요. 근데 숫자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뭐 축사라든가 가설 건축물 안 해도 되고, 다만 괄호에 보면 관농지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데, 건축법에서 특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원래 면제를 해줬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면제 안 되는 게 건축법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시험에서 직접 안 물어봐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까지 공부하면. 얘는 틀리게 안 나옵니다. 괄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괄호는 볼 필요, 문제 풀 때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말은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 풀 때. 하나만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개발을 보통 목적으로 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는 거의 개발 목적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굉장히 다양해져, 목적이. 어떤 법의 취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면 저는 도시 외의 지역에 정하면 개발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고 기존의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는 것도 생겼어요, 이제. 도시 외의 지역에. 국토기획부 있었어요. 까먹었겠지만. 그런 곳에서는 꼭 개발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관농자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졌다.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주상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경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여기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예외가 많은데 그건 무시하고 이제 시험 봐야 돼요.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받으라고 했죠? 그때 신고만 해도 되는 곳이 있어요. 신고만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신고 대상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들이 괄호에 있는데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시험에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하는 겁니다. 책에 있어도 안 할 거예요, 그건. 다시 보면 이제 조경은요,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의 대지에 해야 되는데 녹관농자에서 조경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다. 의무사항 아니라 하는 거. 그래서 1번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대지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물류시설. 뭐 여기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을 때 정리할 거예요. 하나씩 떼가지고 공부해봐야 도움이 잘 안 돼요. 몇 개씩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일 때 적용 안 한다 그랬죠? 물리설. 근데 거기에 또 예외가 또 있어, 이제. 괄호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제외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맞춰요, 이제. 틀린 사람 별로 없어. 200제곱미터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적용을 안 하는 걸 물어봐, 이제. 처음에 막 틀렸겠죠, 이제 많이. 그러다가 이제 많이 맞춰요, 사람들이. 다 공부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한다, 안 한다? 확률이 50%인데 확률이 여러분 대답이 50%가 안 되네, 맞춘 분이. 해야 된다. 적용 의무 면제. 4번 연면적 1500 미만인 물류시설 적용 안 하죠? 주거지역 상업적은 제외. 그 말은 하라 이 말이에요. 예외잖아요. 그 괄호 안에. 괄호가 없으면 물류시설 적용 안 해도 되는데 괄호 안에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다, 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물어봐요, 이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고. 자, 이제 적용을 공장이나 물류시설은 좀 작은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아시라는 거 지금 숫자 외우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축물 이거 보기 전에 이건 10분 있다 보도록 하고 맨 앞에 다시 보면 122페이지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은요,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의 안전도 중요한데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상린관계 같은 것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나의 안전도 중요해요. 근데 내 건축물의 건축이 화재가 발생할 연소 가능성이 높으면 이웃의 피해를 또 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왜 따로 산다 이런 것들은 적용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라고 했죠, 아까? 4미터. 왜 그랬죠? 교행을 해야 되니까. 서로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살아 무슨 TV 프로 같네. 그러면 이제 4미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한적한 지역은 도로와 관련되게 적용이 잘 안 돼요.
방아지고도 적용 안 되고, 좀 전에 60 미만으로 분할 못해라 하지 마라. 이것은 여기에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걸 양도했을 때 다른 사람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건축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용법으로 건축하면 대지가 좁아도 이것이 전전 양도가 잘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혼자 계속 살아요. 수십 년간 자연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 안 될 수가 있어 이제. 근데 도로만 그냥 보세요. 도로 너무 어려우니까 도로 같은 것들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하는 말이 필요 없을 수가 있다. 언제요? 아주 한적한 거. 그럼 아주 한적한 거 볼게요. 도시 지역 일대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일대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이나 읍일 때 된다 안 된다? 동이나 읍. 우리나라는 읍면동이 있어요. 읍면동. 면 아니고 동이나 읍일 때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이나 읍은 사람 많이 살거든요. 여기 무슨 뭐예요? 이거 호평 옆에 뭐. 동이에요, 리예요, 여기. 여기 행정구역이 동이에요, 리예요. 동이죠? 리 알죠, 리, 여러분들. 무슨 리. 아주 시골이죠? 그죠? 그런 데가 면제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읍죠, 읍. 읍은요, 군에서 사람들 많이 사는 곳이에요. 군청 있는 곳, 읍. 사람 많이 살잖아요. 적응돼요. 그리고 이제 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시적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일 때는 면제가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벗어나면 면제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 지역이 아니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동일 때 하더라도 섬 지역일 때는 뭐 500명 미만일 때는 면제될 수 있다는데 그런 건 볼 필요 없고 이제 아주 한적한 곳은 도로 같은 것들이 면제될 수 있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뭐 한번 해보는데 이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는 게 딱 맞아요. 이 정도까지만. 도시, 지구 단위, 동이나 읍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대체적으로 뭐? 도로.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하는 거 쓰지 마세요. 기억도 안 나고 시험에 활용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122페이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할 때 동의받아라 하는 것이라든가 건축선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때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도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많이 물어 시험에서 1번은 잘 안 물어 시험에서 1번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 혹가다 어쩌다 뭐 한 가능성이 아주 낮고 자 2번은 자주 나와요. 연달아서도 막 나올 수 있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것들 규제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는 건축법에 적용 안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법에 적용 안 되는 건 일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죠? 근데 뭐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재는. 그죠? 근데 남대문도 전에는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있었지만 보행이 가능한 도로는 없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생겼어요. 이제 화재 이후에 보행이 가능한 도로가. 이처럼 문화재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우리가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거지만 문화재는 감상 목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 허가할 때, 자, 남대문이 불탔어요. 그거 불낸 사람이 개축한 건 아니죠. 철거한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재축이라고 해야 돼요. 재축. 그죠? 재축. 재축 허가를 여기는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장이 하겠죠. 건축법 적용 안 되거든요. 걔는. 그죠? 건축법 적용 안 돼요. 문화재. 문화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정문화재.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 문화재 지정을 해서 심사하고 있는 것. 가지정 문화재. 어쨌든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됩니다. 산골, 산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암벽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찰 같은 거. 그죠? 건축법 적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폐율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걔네들은. 그리고 2번. 철도나 궤도의, 궤도는 몰라도 돼요. 그냥.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있어요. 그게. 포행시설, 플랫폼, 운전시설, 보안시설, 급수, 급탄, 급유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운전, 뭐 보행, 뭐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급탄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아요. 지금 석탄으로 가는 기차 있어요?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뭐하러 외우겠어요? 이제 뭐가 핵심이요?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건축물들. 걔네들은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나와의 문제도 있지만 이웃 간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을 산정한 후에 나오는 건데 철도 선로 부지에서 어디까지가 대지 면적인가 이거 산정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문제 있고, 그래서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것은 건축물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철도 선로 부지 옆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철도 선로 부지. 자, 철도 선로 부지 하면 되는 거지 그 밑에는 급수 급탄이 아니고, 급수 급탄 옆에는 꼭 시험에서 나려면 철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시설, 보안시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뒤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보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죠?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것만 딱 해가지고 그분들 업무 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다. 분명히 지붕도 있고 벽도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그런데 건축법 적용 안 한다고요. 건축물 아니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왜 말을 해요? 문화재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적용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이라고요. 근데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이것도요, 이게 대지에 어느 정도 정착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면 건축물이에요. 근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이것은 이제 민법에 있는 대법원 판례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필요 없고요. 어쨌든 건축물인데, 예. 네. 그래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그래도 그러니까 일반 사회관념상 용이한 것에 한한다인데 이건 틀리게 안 돼요. 얘는 뭐 이 말도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뭐요? 간이 창고. 여러분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했어요. 의류를 생산했는데 컨테이너 간이 창고에 거기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잖아요. 보관할 수 있죠? 그 컨테이너 간이 창고가 1000개가 있었어요. 1000개 너무 많은가? 100개가 있었어요. 수출하고 싶어요. 배에 실어야 되죠. 배에 실으면 이게 건축법 적용되면 뭐가 돼요? 철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허가 받아야 돼요. 여기다가 의류를 저장했는데 이제 보관했다가 다 차니까 옆에다 갖다 놓고 새로 빈 컨테이너 창고 설치해 놓고 그 공장 의류를 생산해서 거기다 또 보관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전이 돼요. 또 허가 받아야 돼요. 얘 건축법 적용한다 그러면 컨테이너 간 창고를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걔도 분명히 지붕이라는 형태와 벽이라는 형태를 가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간 창고. 근데 그걸 건축법 적용하게 되면 이처럼 뭐 이전할 때 수출할 때 뭐 꼼꼼히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용적률 산정할 때도 창고의 바닥 면적이 전부 합산돼서 데서 굉장히 많잖아요. 컨테이너 창고 막 엄청 쌓아놓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문 조작실에 수문. 하천에서 물이 많이 그러니까 물이 많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 물을 개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물이 갈수기 때는 수문을 닫아놓고 하는 거. 근데 이 수문이 작은 것들은 노출되어 있는데 큰 것은요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큰 수문 저장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도 지붕이나 벽의 형태를 가진 수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건축 형태의 물건이 공작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건축법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예요. 하천 부지에 역시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산정도 곤란하고 굳이 여기에 도로가 옆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걸 할 필요 없잖아요. 도로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수문 저장실 이런 수문 조작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123페이지에 용어 정리 안 한 거 몇 개 있는데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